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학창시절 수학 과목 좋아하셨는지요? 수학이 재밌다는 친구들도 가끔 있지만 제 주위에는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수학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수학 전문 서점을 운영하는 강미선 대표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학 맛집, 수학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담소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요. 수학 문제집을 팔지 않는 수학 전문 서점 데카르트의 책방지기 강미선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수학 박사 강미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책방 하는 게 꿈인데 책방 주인이시네요. 네, 꿈을 이루었습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책방 이름이요,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수학 책방이다 그랬는데 뭐 옛날에는 철학자가 수학을 하고 보통 그랬지만 데카르트 하면 뭔가 수학자보다는 철학자 이미지가 강해서요. 네. 왜 데카르트라고 지으셨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네요. 그 데카르트를 철학자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중학교 올라가면 좌표를 배워요. 예. 근데 그 좌표를 만든 분이 데카르트거든요. 아, 그분이 만드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수학하시는 분들은 데카르트를 수학자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철학이나 문과 쪽 분들은 철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네. 양쪽이 다 알고 있는 수학자가 데카르트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는 산수였었잖아요, 옛날에. 네네. 그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수학의 처음이 이제 좌표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근대 수학을 연 이제 수학자로 데카르트를 얘기하거든요. 요즘도 중학교 1학년 1단원이 그게 나오나요? 네, 맨 처음에는 문자화식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국내 최초의 수학 전문 서점. 네. 저는 이게 최초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국내에 이런 수학 전문 서점이 없었나 그것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책을 좋아했고, 네, 제가 책도 많이 내고 해서, 그러니까 수학 책방을 하고 싶은 꿈이 계속 있었어요. 어디 여행을 가면 계속 책방을 찾아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림책 여행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 보니까 그림책 저자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노후를 보내는 그런 것도 봤었어요. 가서 직접 예. 만나 뵙고 네네. 그러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아는 분야가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 네. 책방을 열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최초라는 걸 안 거는 저희가 기네스에다가도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추상적이어서 네. 거기서 등재를 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런 상호가 들어간 것은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뭐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수학 전문 서점이라고 나온 곳이 특별히 드러나는 데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출판사 대표님에 따르면 일본이 되게 출판이 많이 네.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학 책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건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안 만든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너무 좁은 분야니까 그리고 예. 이제 수학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낯서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책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이런 반응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고 나니까 그 전에 없었나? 왜 없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생각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수학 네. 책방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를. 근데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자리도 많이 알아보고 그랬죠. 수학 관련 책도 무지 많이 내신 분이더라고요. 네. 한 30몇 건 정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서점도 책방도 잘 찾아다니신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내 책이 어딨나 이런 것도 찾아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책방에서도 많이 보는데 그 보통은 이제 대형 서점이 있잖아요. 네. 대형 서점에 가면 제 책 같은 단행본은 뒤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앞에 매대에 나와 있지 네, 매대에 않고. 나와 있지 않고 네. 뒤에 꽂혀져 있는데 근데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가서 보면은 또 그대로 있다가 없어진 책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의 먼지를 털어서 매대에 놓고 네. 싶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대표님의 그 이 책방에는 일단 대표님 책이 앞에 쫙 나와 있겠네요. 네, 제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학 잘해야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수학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책방에는 수학 문제집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입시 교재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여기서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예. 문제집은 진짜 서점에 가면 되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자리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방을 내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렇게 책을 읽는 문화, 수학책을 읽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인데 문제집이 지금 전국에 많이 있는데 서점에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작은 서점에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충분히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책들을 좀 널리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뜻은 참 좋은데. 일단은 요즘은 물론 이제 수학 관련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압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책을 읽는다. 수학은 푼다지. 수학책을 읽는다는 게 사실은 낯설었어요. 굉장히. 네. 예. 근데 이 수학 전문 서점이라고 하니까 교재나 뭐 이런 문제집은 없지만 그래도 좀 수학 특강도 열고 여기 가면 좀 수학 과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3년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수학 책방이라는 게 너무 낯서니까 네. 그러니까 학원을 가장한 그런 곳이 아닐까? 사실 가면은 이제 학원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오해를 좀 받았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오시는 분들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책방이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빌려보는 곳이냐, 정말 사서 보는 것이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서점이다라고 네.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해서 구입을 해서 밑줄 긋고 읽고 그렇게 하기를 권하고 네. 이제 소비가 일어나야지 출판도 활성화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서점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는 아니고 책을 판매하는 곳이고. 네. 그럼 뭐 강의나 이런 거는 안 해주시고. 강의는 이제 새 책이 나오면 저자를 초청해서 보통 일반 서점에서 하는 네. 북토크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장사가 될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예,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전국에 수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점점이 숨어서 흩어져 있어요. 마니아들이 있군요. 많아요. 마니아들이. 아. 네, 그래서 저희 책방이 전국에서 와요.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수학을 배우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수학과 관련된 수학을 좋아했었던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와서 옛날 향수에 젖어서 그런 책 서가를 한참 있다 보고 가시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예. 네,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취미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오는 김에 오는 거예요. 지방에 사시는데 뭐 결혼식 갔다가 오는 길에 들른다든지. 그래서 제가 정말 의외로 수학 마니아들이 숨어 있는데 네. 그 분들이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더라고요. 남들이 왜냐하면 좀 별난 사람 취급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학 좋아한다 네.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돌아오니까 그냥 숨기고 혼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수학을 풀다 보면 약간 명상하는 기분도 들고
예, 수학과 나와의 어떤 그런 시간이 고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취미로 가지신 분들도 많고,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수포자들은 네. 수포자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 마니아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뒤바뀌었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사실은 어쨌든 책방을 운영을 하려면은 뭐 월세도 나갈 거고 뭐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책을 전에는 한 권을 소개를 했는데 그 네. 한 권을 이제 저희가 무료 특강을 해드리겠다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팔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책방이니까 책을 통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동아리 같은 걸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 같은 걸 하면 회비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동아리 지도교사는 손님들 중에서 예, 손님들 중에 보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공이 있고 네네.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분들과 같이 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또 다른 손님들의 아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원데이 클래스 네. 예, 만들기 제가 이제 수학은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키트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수학과 미술과 접목한 이제 그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열어요. 근데 네네. 많이 오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열어서 좀 뭔가 수학이 아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수학과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네. 이렇게 불러서 그런 아이들이나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아빠랑 아이랑 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아빠는 거기에 있는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아이한테 뭔가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럴 때 처음 접근하는 책이 퍼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푸는데 문제집은 아니고 예. 머리 쓰는 재미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 장르가 퍼즐이라는 게 있구나 시작을 하면서 읽기로 가는데 그 수학 문제집에는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푸는지 어쩌다가 이런 풀이 방법이 이제 정착이 됐는지 그 이면을 알려면 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배워서 뭐에다 쓰지? 네. 이러려면 또 그것도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 이렇게 쓰인다 이런 장르의 책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읽어야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책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수학책을 쓰니까 그런 책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래요. 이렇게 다양했다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와서 한번 놀랬다가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말 벽돌 깨기 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에 10문제 풀고 2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의 어떤 이면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게 수학을 잘하는 이제 비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냥 문제집 몇 권 풀었다, 몇 권 풀었다. 이걸로 수학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런 세대다 보니까. 네. 예. 좀 바뀌었어요. 좀 분위기가 네. 좀 바뀌었고 수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국에 그 수학 문화센터가 되게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수학 체험센터 이런 게 교육청이나 네. 지자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수학이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야 되고 맞습니다. 잘하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니까 더 잘하게 되죠. 그래서 예.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요즘 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만 계속 하셨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하시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길게 가야 된다. 사실 네. 처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넘어가면서 이것을 계속 한 평생에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려면 이제 월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덜 부담이 되는 네.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 주차도 예. 좀 편하고 그런 데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게 어디에 있든지 그 마니아 분들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네.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미선 대표님은 수학 전공하시고 또 2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 오신 또 박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수학이 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저는 수학은 타고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 머리 구조랑 그렇지 않은 사람 머리 구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그런 거는 아직 근데 정확하게 어떤 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수학은 이게 이제 천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일반인들이 배우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목표는 대입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수학자가 되겠지만 세계적인 수학자를 기르려고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입시를 위한 수학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입시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예, 거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저자들도 그런 책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수학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집중력을 요구를 하니까. 네. 쉬운 건 아닌데 이게 되게 필요하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의지로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랑 다른 나라에서 수학 가르치는 방법이랑 좀 다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른 저자들 책을 봐도 다른 나라 저자들 책을 봐도 수학을 다들 어려워하고 그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로부터 계속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수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늘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가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수학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아이고 수학이 뭘 필요해 학교 졸업하고 나면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돼 이런 얘기들 합니다. 수학 공부할 필요성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아직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수학이 그러니까 시험과 떨어져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시험이 끝나면 뭐 입시가 끝나면 수학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음악을 배우는 것도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평생의 어떤 교양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수학은 교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수학의 쓸모를 이야기할 때 덧셈 뺄셈 방정식 함수 이런 내용적인 걸 얘기하는데 사실 수학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수단을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해서 어떻게 문제가 풀렸는데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풀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12년 동안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했고 과거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네. 그 기본이 수학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시를 떠나서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 덧셈 뺄셈만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집에 수포자 있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청소년들도 요즘에는 이제 자기의 미래가 있잖아요. 자기 네. 미래가 있는데 수학을 포기해서 굉장히 손해 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진학이나 진로에 있어서 엄청나게 손해 보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객관적으로 알게끔 얘기를 하고 네. 너가 수학을 좀만 신경을 쓰면 너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네가 얻을 게 훨씬 많아. 이런 얘기를 해서 내 의지를 이렇게 불태우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이 그렇게 포기할 만큼 대단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 말은 안 들으니까 손잡고 책방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네, 많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 처음에 아이가 억지로 와요. 억지로 자다 깨서 이렇게 왔는데 수학책을 보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지고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책을 일단 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이렇게 되게 밝아지고 예.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또 와요. 지금 지방으로 이제 옮겼다는 얘기를 했어요. 좀 인구도 많지 않은 강원도 원주 귀례면에 여름에 지금 수학 전문 서점을 여셨단 말이에요. 여기 뭐 마을 잔치가 벌어졌었나 봐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거기 근처를 자주 가요. 평소에 자주 가는 동네고, 네. 그 제가 거기에 이제 작은 주말 그 텃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책방이 주말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동네에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제 위주로 거기를 정했는데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그런 동네인데 네. 굉장히 학구적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교육열이라기보다는 그런 학구열이 높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책방이 생기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책을 사시는 거예요. 와서 내가 읽을 만한 책, 또 선물할 만한 책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거의 한 번씩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다 왔어요? 네, 저희가 그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7명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40 몇 명인데 그 학교 학생들이 저희 담 너머에 있는데 단체로 와가지고 저희 책방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한 명당 한 권씩 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환영받고 있어요. 그 동네 독서 클럽도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그 귀래에 갔으니까 네. 수학 책방이 있는 마을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수학 소양이 높고 그 마을과 함께 스며들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수학 독서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은퇴한 교사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독서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서점 하나로 마을 분위기가 바뀌네요. 예. 이거 이렇게 주변에서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좀 더 키워봐야겠다 이런 욕심도 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일단은 처음에 책방을 했을 때 그 제가 좋아하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그 책이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처음 알게 된 10살짜리 소년이 나중에 그거를 풀게 된다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거예요. 이게 실화죠. 네, 실화를 실화예요. 바탕으로 한 예, 예. 소설이죠. 예. 그래서 그 책의 주인공처럼 그 앤드루 와일즈라는 그 소년이 수학자의 꿈을 꾸게 된 거잖아요. 책을 보고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책방에서 왔던 어린이가 나중에 그런 수학자가 되는 게 일단 꿈이고요. 아, 멋진 꿈입니다, 진짜. 예. 네,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책방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수학 전공자들도 좀 찾아오시죠? 네, 수학 네. 전공자 대학생들도 오고 네. 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지난 여름에는 서울에서 고등학생들 5명이 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 자체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혼자서 읽던 분들이 와서 공감을 얻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친구한테 같이 보자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네요. 막 네. 이 문제 풀고 나서 같이 그 토의하고 이런 것도 그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디에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데 책방에 와서 그리고 수학책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와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오기도 하고 일단은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과형 아이로 키우기 프로젝트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어렵지 않게 접해야겠다. 학습으로 다가가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책으로 수학을 접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저희가 이제 책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네. 근데 그 신문을 본 어떤 이제 감옥에서 재소자가. 네, 재소자 분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 그리고 이런 책방이 자라난 어린이들한테 수학을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덕담도 주시고 예. 그리고 저희가 원주로 왔을 때는
그때 이제 80대 그 노인분이 야간 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이셨대요. 아, 뒤늦게 공부하시는 네, 야학하시는 네. 어르신께서. 네, 어르신께서. 뭐 수학이 제일 어렵대요. 네, 그래서 예. 이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가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딱 맞는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 예. 아, 이 책방을 오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수학자도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려면 이 서점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대에서부터 수학 굉장히 강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는 수포자가 많은 나라는 정말 국가의 미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뭐 성이 돼서도 계속 수학을 평생의 내 친구로 삼고 네. 이걸 어떤 시점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학자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 같고 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그냥 취미로도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수학을 취미로 한다는 거는 저는 아직은 그 경지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게 우리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 책방 많은 분들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수학 전문 서점 책방지기 데카르트의 강미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SES의 달리기 띄웁니다. 고맙습니다.